자, 50페이지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정의의 부분은 사실 예상문제 선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 정의가 다 예상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의가 예상문제,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의를 쓰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적어야 되느냐? 정의라는 표현을 쓰면 똑같이 적는 게 맞죠. 무슨 정의를 써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정의와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 아까 같이 기본 이론 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화자닝을 적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 소화약제가 나오고 소화기 쭉 나오는데 일단 지금 3번에 자동 소화장치가 있네요. 일단 거기에다가 별표 2개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라고 쓰세요. 별표 2개를 하고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 이렇게 쓰세요. 자,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라고 하는 게 거기 가나 다라 마 바까지네요. 그죠? 종류하고 사실 간략한 설명까지를 써야 되니까 결국은 그 정의를 전체를 암기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죠? 네. 제가 정의에서 별표를 2개를 준 거는 이게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종류니까 네. 이 종류는 한 번쯤 시험에 충분히 등장할 만합니다. 네. 자, 암기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캐고, 가자, 분주. 나의, 캐비넷형의 캐자. 그 다음에 마의, 고체 에어로졸의 고자. 가스식의 가자. 그 다음 바의 자동 확산 소화장치의 자자. 분말식의 분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주자. 뭐 산삼을 발견했는지, 그쵸? 산삼을 캐고 가야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주해지는 거죠. 그죠? 캐고 가자, 분주. 어떤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해야죠. 말이 안 되는 것도. 자꾸 이게 어떤 있는 단어처럼. 예. 자. 지금, 우리가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에서 과목에 보시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먼저 나오죠.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옛날 국법에서는 자동식 소화기라는 거였어요. 원래 이거만 있었죠. 이것만 구분이 있었는데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라고 해서 결국 얘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파트의 주방. 그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객실.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자, 거기에 지금 종전의 3호에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거기 밑에 지금 몇 개 쭉 나와 있어요. 거기 가목도 있고, 마목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어요. 이거 전부 삭제해 주세요. 네, 전부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네.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가 있죠.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 형태의 소화장치, 즉 패키지형 소화약제예요. 얘는 패키지형의 가스계 중에서도 청정을 주로 쓰는, 청정만 쓰는 건 아니죠. 패키지형 가스계 설비다. 캐비넷형은. 자, 거기에 다라 마에 있어서는 우리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 사실 여기에 쓰는 거죠. 지하부에 제어반 또는 분전반 내부. 네, 내부. 지하부에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내부에 설치되는 게 가스식과 분말식과 고체 에어로졸식이다. 물론 다른 데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쪽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죠. 그쪽에 쓰려고. 네.
이 지하구의 제어반, 분전반 내부가 이게 우리 화작인 중 어디상에 나옵니까? 소화기구 중에 부속 용도별 별표, 그죠? 뒤에 별표 중에 부속 용도별 기준 쪽에 이게 나옵니다. 그죠? 네. 거기 별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로 하고. 자, 바의 자동 확산 소화 장치는 이거는 지금 예전에 그 법으로 따지면 자동 확산 소화 용구죠. 네. 우주선처럼 천정에, 주방 천정에, 식당 천정 가면 매달려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분말 같은 거 들어있어서, 네. 그 분말이 터져서 화재 진압하는 거. 그게 자동 확산 소화 장치라고 해서 이제 자동 소화 장치로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이게? 자, 소화기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기구의 종류는 우선 우리 소화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보신 자동 소화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가 있습니다. 간이 소화용구. 자, 이 간이 소화용구 중에 원래 자동 확산 소화용구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자동 확산 소화 장치라고 해서 여기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간이 소화용구의 종류가 또 나눠지죠? 소화약제에 의한 것이 있죠. 소화약제에 의한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약제 외의 것이 있죠. 이거 다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약제에 의한 것은 거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간이 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에어로졸, 우리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 분무 형태로, 그죠? 예. 그 다음에 투척용 소화용구, 투척용 던진다. 던지면 화염에 던져서 깨져서 터지면서 화염을 꺼주는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그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어로졸식과 투척용이 소화약제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소화약제 외에 의한 것은 뭐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모래, 그렇죠. 마른 모래. 건두사라고 하는 거. 그죠?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팽창질서, 팽창진주황. 팽창진주황. 이거 다 지금 별표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마른 모래 건두사와 팽창질서, 팽창진주황이 소화약제 외의 것에 해당하는 간이소화용구다. 이게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결국은 자동 소화장치 아까 해고가자 분주 하나 가고, 그죠? 간이소화용구는 거기 두 가지 에어로졸식과 투척식 가고, 외의 것 구분하시고. 그럼 소화기 하나만 남았네요. 그죠? 네. 그 소화기가 2번.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그죠?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거다 이거죠. 대형 소화기는 뭐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가 밖에 설치되어 있고,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그 정도는 따로 암기하셔야 되겠죠?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우리 A급, B급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 류, 전, 금, 가. 그죠? 일반 화재, 유리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 인류 전분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네. 이것도 좀 보시고. 자, 그러면 뭐 그쪽 소화기 쪽은 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제가 이제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사실 용어의 정의를 다 알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아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뒤쪽의 내용에서 공부할 것들은 다 빼고 갈 겁니다. 빼고 나중에 와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제 뭐 거실 나오고, 그쵸?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우리 대부분의 공간은 다 거실이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복도 제하고 거실 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거 좀 구분해 주시고. 자, 능력 단위 나오는데 능력 단위는 좀 자세하게 이제 계산 쪽에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능력 단위는
그래서 계산 쪽에서 좀 자세하게 보는 게 맞을 거고. 자, 이제 쭉 보시다가 9번에 충합 펌프가 나왔습니다. 법 개정사항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충합 펌프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근데 또 된 거 아세요? 9월 3일날? 모르셨죠? 9월 3일날 법 개정이 또 됐어요. 하자는 기준이 너무나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정이 또 됐습니다. 역시 9월 3일 개정분까지 제가 다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뭐가 개정됐느냐? 충합 펌프 중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충합 펌프가 만들어졌어요. 새로. 용어의 정의가. 내용은 뭐가 다르냐면 이건 6월 10일짜리예요. 6월 10일짜리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요. 뭐만 다르냐면 충합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줄에, 그죠? 그거를 충합 역할을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로 바꾸시면 됩니다. 좀 말을 푸는 거죠? 예, 압력을 보충하는 게 충합이니까. 예. 간이 스프링클러 충합 펌프의 정의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이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앞으로 충합 펌프가 필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죠? 그걸 우리는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정의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체크해 놓으시라는 거. 의무화 시켰다. 의무화. 예. 주펌프가 자꾸 빈번한 기동을 하면 배관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압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충합 펌프를 설치하자.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지금 거기 보시는 방법만 좀 말씀드릴게요. 16-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급수 배관이라는 것이 모든 설비가 다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막 되어 있는 건 다 똑같지만 옥외 소화전은 좀 다르다 이거죠. 급수 배관의 정의가. 자, 거기는 급수 배관이라 하면 옥외 소화전 보시면 수원으로부터 옥외 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그 다음 16번은요. 수원 및 옥외 송수구로부터. 차이가 뭡니까? 옥외 송수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나머지 설비들은 옥외 송수구가 다 있죠. 예. 근데 옥외 소화전은 옥외 소화전 자체가 옥외 송수가 아닌가요? 그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수원으로부터라고만 했습니다. 자, 그 정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 16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슬래시 이렇게 하고 한 거는 그러니까 수원 및 옥외 송수구로부터 옥내 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좀 과도하게 하긴 한 것 같아요. 다 쓰기 위해서. 자, 쭉 보시다가 그거 20번에 보시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오죠.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크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용융형과 파열형으로 나누어지죠. 폐쇄형은 헤드가 뭔가 막혀 있는데, 그렇죠? 막혀 있는데 어떻게 막혀 있을 거냐? 뭔가 결국 막혀 있는 것이 개방되는 게 중요하죠. 녹아서 개방된다 이거죠. 뭔가 막혀 있는 부분이 녹아서 개방된다. 파열형은 깨져서 개방된다. 그죠? 자, 용융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퓨즈 블링크형. 퓨즈 블링크형. 적어 놓으세요. 케미칼 솔더형. 그 다음에 메탈 피스형. 자, 파일형은 유리 벌브형.
다른 말로 유리를 글라스라는 표현을 쓰죠. 네, 글라스 벌브형. 지금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이론의 예상 문제 같은 거예요. 일종의.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뭘 이런 거 아니에요. 폐쇄형에 대해 종류 쓰시오. 그죠? 그러면 용인형과 파일형 쓰시고 이렇게 적으시고 뭐 이런 거다 이거죠. 네. 우리는 퓨즈블링크형을 가장 많이 보죠. 네. 녹아서. 그쵸? 네. 녹아서 뭐 연결 타입이 녹아서 꺼지는 뭐 그런 거. 이거 화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쵸? 네. 이건 금속 조각. 메탈 피스는. 금속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글라스 벌브형이 이제 이렇게 유리구대 이 색깔이 이게 색깔 가지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 유리구대의 색깔로 거기에 알코올이나 에테르를 집어넣어서 유리 벌브, 그러니까 진 공간 내에다가 알코올이나 에테르를 집어넣고 그것이 일정 온도가 되면 파열되는 그 알코올이나 에테르의 색깔로서 헤드에 몇 도짜리인지 표시 온도를 구분하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유리 벌브형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4번부터 해가지고 유수검지 장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설비별로 정의가 이건 좀 다르네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수검지 장치란 우선은 지금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지금 24번의 유수검지 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얘기하고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 장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죠, 저는. 습식, 건식, 그 다음에 프리액션 밸브인 준비작동식. 여기까지가 유수검지 장치다. 그러면 25번에 나와 있는 일제개방 밸브는 여기 델류지 밸브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도시기호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한번 적어 드리는 겁니다. 자, 스프링클러는 유수검지 장치와 일제개방 밸브라는 걸 두 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습식, 건식, 프리액션, 준비작동식은 유수검지 장치라 칭하고, 우리 델류지 밸브 딱 하나만 일제개방 밸브를 쓴다. 유수검지 장치가 설치되면 당연히 이건 폐쇄형 헤드가 되는 거고, 일제개방 설치되면 개방형 헤드가 되는 거죠.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면 우리는 이거를 무슨 구역이라고 표현합니까? 방호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네.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면 방수구역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방호구역 수와 유수검지 장치 수는 동일하겠네요. 그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즉 프리액션 밸브가 설치됐는데 그걸 방수구역으로 칭하면 안 되겠죠. 다 이걸 상호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방수구역이라고 칭하는 건 오로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일제개방 밸브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거 좀 살펴놓으시고. 자, 이제 24-1번 보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잠깐만요. 거기 빠진 게 하나 있네. 사실은 그 24번에 유수검지 장치 중에 원래는 이거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합식.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부합식이라는 설비가 생겼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즉,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수검지 장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부합식은 결국은 습식의 일환이죠. 이제, 우리 이쪽 스프링클러 설비 이쪽 계통에 가서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습식의 일종인데, 설비의 모든 부분은 습식인데, 설치되는 밸브는 뭡니까? 프리액션 밸브 설치되는 거죠. 그죠? 네.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쪽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유수검지 장치에 습식, 건식, 준비작동 했는데, 부합식도 포함되는 게 맞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나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은 뭐라고 써 있냐면 습식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즉 화재 조기 진압용은
습식만 설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우리 그런 거 체크해 놔야 되겠죠? 습식만 설치한다. 그 다음에 미분무는 뭐 다른 말 없네요. 미분무는 습식, 건식, 준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제까지 다 설치 가능하죠. 그죠? 미분무는. 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걸 먼저 볼까요? 32번. 32번. 32번이 준비작동식이죠. 지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까도 추가 펌프가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추가됐어요. 준비작동식. 정의가. 그래서 이건 조금 쓰셔야 돼. 자,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준비작동식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란이라고 되어 있겠죠? 예. 자, 1차 측에 아래쪽에 써놓으세요. 1차 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 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 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 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화재 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 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유입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뭐 저희가 좀 긴데요. 네. 적어 놓으시고. 자, 이것도 6월 10일 날 개정된 부분이에요. 6월 10일 날. 자,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습식만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간이는. 근데 이번에 법이 준비작동식도 설치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습식은 우리가 못 쓰는 이유가 왜 그러죠? 가장 좋은 설비인데? 동결이잖아요. 그죠? 동결 우려 때문에 습식을 못 써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설비가 되는 걸 보면 어디에 간이가 많이 설치가 되냐면요. 주차장. 그죠? 주차장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어요. 그럼 습식 못 써.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간이 쓰자라고 추가된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간이가 들어왔다. 결국은 주차장에 간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결론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과 준비작동식이 설치가 가능하다. 네. 자, 25-1번. 자, 일제 개방 밸브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물 부분만 좀 다릅니다. 뜻이. 뜻이 다른 거는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왜 물 부분만 다르냐면, 물 부분은 유수검지 장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 부분은 개방형밖에 못 써요, 헤드를. 설비 자체가 개방형 헤드만 있어요.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밖에 없다. 물 부분은.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뜻도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31번의 부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24에 3번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24가 32번이 개정된 거죠. 32번. 그러니까 준비작동지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그죠? 네. 아, 32. 예, 32번이 개정된 게 아니라 이 32번이 추가된 거죠. 신설. 네, 추가 신설입니다, 지금. 네, 요 내용이. 네. 단위로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32-1이 그렇죠. 32-1이 맞죠. 네. 근데 옛날에는 32-1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요? 원래 2월 1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6월 10일 날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네. 화재 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려. 글자를 빨리 쓰다 보니까 천천히 쓰면 그래서 잘 쓸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자, 지금 별표 지금까지 딱 2개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버리고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네, 하나 나왔습니다. 자, 또 넘겨보시면 36번 별표 하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급을 각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컨베이어라는 게 공장에서 쭉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의로서 방화 구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네. 이 별표의 의미가 이제 계속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사 쪽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들이 보면. 정의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술사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유출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쪽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때 또 정의를 써가면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별표를 좀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37번, 38번도 나중에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 별표는 없으면 별표는 없고 일단 우리 전기 쪽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40번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자, 이것도 6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어떻게 개정됐냐면요. 자,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란 해서 가압 송수장치, 그 다음에 수조하고 수조와 밑 사이에 가루가 들어가는 거죠. 수조와 밑 사이입니다.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하고 닫아주시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조를 캐비넷형에 하나에 직접화 시켜도 되겠지만 좀 어려우면 수조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에 따라?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읽다 보면 유수검 장치 등을 직접화하여 캐비닛하고 형태의 함 내부에 되어 있잖아요. 형태의 함 내부를 형태로로 바꾸세요. 형태의 함 내부에를 형태로로. 일단 수업 계속 들으시면 지금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따로 귀찮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냥 동시에 해결하셔도 됩니다. 예.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자, 형태함 내부회를 형태로로 바꾼 겁니다. 예. 뭐 그 정도 보시고 어차피 이제 이런 내용들은 뒤쪽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3번 물분무 헤드 별표 하나. 그 밑에 45번 미분무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별표 하나. 43번, 45번 별표 하나씩입니다. 자, 물분무 헤드라 함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 확산시켜 미립 상태로 분무함으로써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일단 그 정도 좀 알고 계시고, 예. 이제 설계시공 기본 이론 문제에서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나중에 추가로, 예, 제가 자료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미분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 방사된 전체 물방울을 다 누적시켰을 때의 최적 분포, 전체를, 예, 그게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 누적 최적 분포 이렇게 씁니다. 0.99 그러면 99%는 얘기죠. 99%가 400 마이크로미터란 얘기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요 0.3이 돼요. 0.3이. 그래서 이거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하. 헤드에서 물을 방사했을 때 그 물을 채집해본다는 얘기죠. 채집해봤을 때 채집된 물의 99%가 0.4mm 이하가 되면 이걸 우리는 미분무 설비라 한다, 이런 얘기. 네. 자, 그것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47번, 8번. 이거는 뭐 다른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무에는 개방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구나. 그쵸? 확인할 수 있겠죠? 개방형 미분무, 폐쇄형 미분무. 사실은 우리 이 법을 지금 그 미국 뭐 이런 데 갖고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법은 미분무가 구분이 개방형 설비와 폐쇄형 설비로 나눠져요. 미분무의 구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왜 미분무를 개방, 폐쇄를 많이 쓰는지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나가요. 그래서 개방, 폐쇄형 다 있다는 거.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아예 52, 53번에 있죠. 폐쇄형 미분무 소화 설비란, 개방형 미분무 소화 설비란, 그쵸? 무슨 유수검지 장치, 일제개방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죠. 미분무 자체를 구분할 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55페이지에 49, 50, 51번 합쳐서 별표 하나. 49, 50, 51번. 우리는 미분무를 저압, 중압, 고압 설비로 세 가지로 나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초과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3.5 메가파스칼 이하. 여기는 3.5 메가파스칼 초과가 나오겠죠. 그죠? 책에 있는데 왜 다시 한번 썼냐? 우리
배관용 탄소광관,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배관용은. 배관용과 압력 배관용으로 우리 배관 나누어지잖아요? 이 기준이 뭡니까? 1.2 메가파스칼. 미만이죠, 여기는. 그죠? 여긴 이상이고. 그죠?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헷갈리시니까. 저건 이하, 이건 미만. 최소한, 서로 다르다. 1점이라는 수치가 여기 두 개 나오는데 서로 같지 않다 정도 일단 갖고 가셔야죠. 최소한. 같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더 지금 눈에 익은 거죠. 미만이. 그죠? 그러면 미만이 눈에 익었으니까 이거 반대다 이거죠. 그죠? 미분무 설비 압력배 분류는 요 배관의 규정과 반대다. 여기는 미만, 이하 이거 헷갈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거. 그죠? 아무리 이거 다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압력을 구분하겠다. 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셨죠, 거기다? 네. 자, 지금 54번의 설계도서도 나중에 설명을 아주 잘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포소화 설비, 뭐 가스계 해서 쭉 이제 전역 방출 방식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는 뭐 전역과 국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떠한 방호를 하는 방법을 전역, 그 다음에 일부분 하는 걸 국소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전역과 국소가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포가 있죠. 포를 수원 계산할 때 전역과 국소로 나누죠. 그 다음에 가스계가 다 전역과 국소로 나누죠.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게 미분무가 나눈다 이거죠. 미분무. 미분무는 왜 전역과 국소가 나눠질까요? 얘가 사실 CO2 대체 설비로 만든 거죠. 그죠? 네. CO2 대체 설비로서 웬만하면 CO2 쓰지 말고 우리 물을 잘게 쪼개서 가스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이죠. 그죠?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그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스처럼 만들어서 가스에 대체해보자. 그러니까 얘도 전역과 국소 가스인데 그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55-1번에 보시면 자, 전역 방출 방식 가스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 있고 뭐가 없습니까? 청정은 없죠. 청정은 전역과 국소로 나누지 않아요. 청정은. 네. 아예 개념이 그게 아니라 청정에 나누는 기본 근간은 뭡니까? 불연성, 불활성, 청정 소화약제. 그죠? 불연성, 불활성, 청정 소화약제냐 아니면 할로겐 가스, 청정 소화약제냐. 그죠? 이렇게 나누죠. 네. 전역 국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구분한다. 네. 자, 그런 구분들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쪽에 국소 방출 방식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7번에 팽창비. 포소화 설비의 팽창비입니다. 별표 하나. 얘도 계산 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팽창비 문제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계산 문제로. 네.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간단히 내기 좋고, 또 헷갈리거든요. 근데 팽창비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정의를 한번 써주면, 남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따로 뭔가를 물을 일은 없어요. 팽창비 정의서 물을 일은 없는데, 예, 이 정의를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을 원래 포 수용액 최적으로 나눈 것. 팽창비는 지금 이거 아니에요? 팽창비는 발포 전 최적, 그 다음에 발포 후 최적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표 전에는
얘가 1리터였는데 발포 후에는 100리터가 됐더라. 그죠? 공기를 머물어서 최적이 증가한 거니까. 그럼 팽창비는 얼마입니까? 100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팽창비 개념인데 이런 계산 문제를 풀면서 저 정의 한번 써주면 된다 이거죠. 뭐 계산 문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뭐 계속 드리고 있긴 하지만 계산 문제만 딱 풀었다고 해서 만점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10점짜리 문제면 9점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8점도 줄 수 있고. 정의 딱 쓰면 10점짜리 문제에 10.1 이게 뭡니까? 심리 점수 심리. 그죠? 계산 문제의 답안지가 벌써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사실 쓰는 문제들은 비슷하게 써나가요. 근데 계산 문제의 답안지가 벌써 다른 사람하고 쓰는 게 달라지면요. 채점하는, 아마 직접 채점해보시면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아, 이분 공부 좀 했네. 그죠? 계산 문제를 막 이렇게 하자님 적어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나가면 공부 좀 했네가 돼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 합격시켜야지가 된다는 얘기죠. 합격 당락은 항상 0점이라서 결정 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59.9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 이하의 점수는요, 그냥 막 주니까 몰라요. 그렇잖아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구분하는 거죠. 시험 채점은. 근데 40점을 주든지 59.9를 주든지 똑같은 점수잖아요. 60점을 주는 순간부터 합격자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네. 윤정이자면 자랑할 게 없어요. 59.9는 난 40점 맞았다고 난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은 점수. 이 펜트 잘못 굴리면 40점, 좀 잘 굴리면 59.9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차이는 아까 그런 차이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나머지 뭐 쭉 보시면서 거기에 기출문제가 나왔죠? 거기 오타 있습니다. 정답이 64번부터 67번까지입니다. 64번부터 67번. 자, 기출문제가 이게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정의. 그죠? 1회와 7회에 포소화설비 약재 혼합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포소화설비 혼합장치의 종류 4가지 열거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어디를 봐도 정의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죠? 설명하시오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64번부터 67번의 글이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안 써줘도 설명하시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림도 그리고 혼합방식 충분히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림 그리고 설명을 하시면 또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정의에 연연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막 짜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그런 게 지금 저번 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방출구의 종류 설명하시오. 그죠? 그거 방출구의 종류 설명하시오 하는데 자꾸 시험 이거 위험물 세부 기준이니까 공부한 적이 없다. 거기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난 거죠. 안 되죠. 방출구의 종류 얼마든지 그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설명하시면 점수 충분히 받는다는 얘기죠.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일단 이것도 나중에 그쪽 파트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지금 그 말씀 지금 저녁 나왔고 국소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저녁과 국소가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호스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미분모 설비도 저녁 국소 호스릴 설비가 다 있다는 거. 네. 그리고 69번에 일단 별표 하나, 77번에 별표 하나, 69번, 77번 별표 하나씩. 충전비와 충전 밀도죠. 근데 69번에 바꾸실 게 뭐냐면 CO2 할로겐 청정이 아니고 분말로 바꾸세요. CO2 할로겐 분말. 네.
자, 우리는 설비를 구분할 때 지금 많은 설비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죠? 예. 청정은 좀 뭔가 다르죠.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CO2 헐른 청정을 우리 약재 저장 용기, 약재를 담잖아요. 담을 때 계산 방식이 얘는 충전비라는 개념을 쓴다 이거죠. 충전비. 그 다음에 청정은 충전 밀도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충전비와 충전 밀도는요, 개념이 딱 반대예요, 반대. 충전비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리터 퍼 킬로그램. 그죠? 충전 밀도는 킬로그램 퍼 이제 리터 안 쓰고 주로 미터 3승을 쓰죠. 네. 자, 충전비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충전하는 약재 무게당 용기 최적. 그죠? 네. 충전하는 약재 무게당 용기의 최적이다. 충전 밀도는 거꾸로 가면 되죠. 용기 최적당 충전하는 약재 무게. 용기 최적당 충전하는 약재 무게. 이거 서로 비교하라고 문제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이걸 비교하라고 냈을 때 아예 정의를 쓰라고 낼 수도 있고, 예, 비교하면 당연히 어찌 보면 정의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충전비와 충전 밀도. 결론적으로 뭡니까? 충전비가 커지면 약재량은 어떻게 됩니까? 충전비가 커지면 약재량은 감소. 그죠? 네, 감소. 충전 밀도가 커지면 이제는 충전 밀도가 커지면 약재량은 증가. 그렇죠? 서로 반대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죠. 자, 용기의 최적과 소화약재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충전 밀도는 용기의 단위 용적당 충전하는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자, 이거 말을 그대로 써주시면 좋고, 이렇게 저처럼 간략하게 도저히 기억 안 나면 이렇게도 써주시고. 자, 됐고 72번 보시면요, 거기 하나 빠진 글자가 있어요. 교차회로 방식의 두 번째 줄 바로 밑에 설하고가 아니라 설치하고. 72번 교차회로 방식 바로 밑에 보시면 설하고 돼 있잖아요. 그게 설치하고예요. 설치하고. 초판 치고는 이렇게 그래도 오타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네. 설치하고. 자, 그 밑에 72-1번에 미분무 소화 설비는 결국 교차회로 방식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교차회로 방식, 가스계 교차회로 방식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그쵸? 스프링클러 설비. 그게 교차회로 방식을 쓰는데, 미분무도 결국은 가스계에 준하니까 결국 교차회로 방식 쓰라고 하는 거다. 그쵸?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밑에, 기출문제. 77번, 79번이 아니라 74번부터 76번. 74번부터 76번까지입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몇 회 나왔나요? 10회인가요? 정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아예 다음에 용어 정의를 설명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정소화약재, 할로게nom 청정소화약재 플러스 이거 쓰라는 얘기죠. 74번부터 76번까지 쓰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험 한 번씩 볼 때마다 그거 휘둘려가지고 일희일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계속. 근데 항상 관리사 시험은 끌려가게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금 이번에 새로운 건 뭐였습니까? 과자능 기준에서.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 거. 그동안 기출문제가 잘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기출문제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안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기출문제, 저는 하여튼 별표 안 드립니다. 기출문제는. 그래도.
예.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별표가 없대. 저는 기출문제도 제가 저번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은 없어요.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항상 이해하고 최소한 별표 하나짜리에 준해서 읽어는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제보를 통해서 계속 읽긴 하지만 예. 이런 문제는 다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시간이 정리를 다 끝냈으면 좋긴 하겠는데 좀 쉬었다는 조건에 잠깐 쉬겠습니다.